엄마는 다 쓰고 가고 싶지만 이걸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집 한 채라도 자식한테 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활비가 없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자식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불행해집니다. 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과 효과적인 연금 활용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네, 지난번 나와주셨을 때도 다양한 연금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반응이 좋았는데 네네. 최근 또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시가 12억 주택도 네. 이제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주택연금 관심이 많아지시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뭐 나이는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네. 있는 거라고 해봐야 집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노후의 연금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잖아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일정한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건데 물론 대출 받는 거지만 그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까지는 가입 자격이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 되고 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추가돼 버린 겁니다. 내가 사실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이 집값이 오르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 10월 12일자로 기준이 바뀌어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가격 12억 원이니까 실제 시가로는 한 15억짜리 주택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이제 그게 바뀌면서 또 뭐가 추가로 바뀌었냐면 주택연금을 사실 지급할 때 이게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값에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존에는 5억이었는데 이제는 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집값이 높았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9억,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셔도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7억, 8억에 해당하는 연금액밖에 못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내가 한 10억, 12억짜리 주택이 있어도 한 달에 원래는 1억당 월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략. 네. 그러면 10억이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 한도가 묶여가지고 한 270만 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11억, 12억까지 주택 시세가 나온다면 연금을 최대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똑같은 집을 가지고도 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노후 주택연금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유리해졌죠. 이게 근데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럼요. 네, 이게 10월 10일 이후에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네. 기존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해지하려면 그동안 비용했던 여러 가지 연금액이라든가 비용들을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새로 가입하는 건 유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좀 늦게 가입했으면 더 많이 받을 걸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차피 주택연금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대출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잖아요. 물론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막 받고 이러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한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해지해서 재가입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있는 거 받아가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또 남은 금액이 상속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도가 좀 늘어난 거는 되게 반가운 일인데 네. 또 실제로는 근데 뭐 공시가 12억이면 뭐 한 시세로는 15억, 17억 집도 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주택으로 실제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은 많지 않다. 네.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제도가 이제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그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은 사실 좀 특정한 분들이고 집값이 무슨 뭐 12억, 15억 사시는 분들이 뭐 서울에는 있겠지만 네. 지방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집값 12억, 15억 사시는 분들이 그걸 주택연금 가입하겠어요. 다른 자산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예. 특정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제한이 완화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 다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값이 15억이에요. 네. 이걸로 주택연금 가입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네, 다른 자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래요. 10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그냥 5억짜리 집 사고 10억을 캐시로 굴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한 달에 330만 원씩 연금 받겠다고 주택연금 받는 거는 물론 330만 원 가지고도 뭐 소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국민연금도 있고 다른 연금도 있고 준비한 게 있으시면 주택연금 330만 원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대출인데. 네. 그죠? 내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가장 많은 가입자들이 70세에 한 5억 안팎의 주택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1억당 30만 원 잡았을 때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집 담보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는 이런 구조로 많이 활용하시지 10억, 12억짜리는 거의 없으시고요. 뭐 저도 연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집은 하실 필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아까 주택연금 이제 받는 금액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조금 뭐 이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계속? 예, 실제로 네. 지금 한도가 늘어나서 이제 비싼 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공시가격 시가 1억당 받는 연금액은 사실 올 초에 3월달에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도 기대금액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주택연금도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을수록 똑같은 집을 가지고 가입했을 때 평균 수명이 짧을수록 한 번 지급받는 월 지급금은 올라갑니다. 어차피 이 사람 오래 못 사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나면 길어질수록 오래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월 지급금 조정이 올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금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월직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분들은 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앞으로는 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늘어날 일보다는 줄어들 일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월직금이 줄겠죠. 네. 그리고 모든 제도가 그래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다들 국민연금 예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돈 가져가서 안 준다. 못 받는다. 이거 뭐 사기다. 막 그러면서 가입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한 게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노후 준비에서도 국민연금만 한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식이 뭐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공식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다만 오래 살 것을 우리가 예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 그렇다면 국가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처음 시행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제도를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또 가입자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처음 시행됐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주택연금도 이미 시행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입자가 좀 적어서 제도가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하시는 것이 나중에 좀 후회를 덜 하시는 것 같다. 뭐 이제 아무래도 대출 있으면 가입 가능하냐, 네. 뭐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네. 이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더 이 정도는 좀 주택연금 가입할 때 알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주택연금은 일단 기본 구조가 평생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죠. 그런데 오래 산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내가 받은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과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5억이 안 된다. 남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억 이상을 받았다. 그래도 평생 국가가 지급 보증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다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내 이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5천만 원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대출 금액만큼을 선상환하는 구조로 연금을 지급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다 상환해서 완전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연금액이 좀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출이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연금액이 좀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은 가능하지만 금액 자체가 좀 준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 대출이 있으니까 연금액이 10%만 줄겠지 이게 아니라 그 10%를 국가가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이자도 별도로 청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있으면 좀 갚고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가입비나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주택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점도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주택연금이 사실상 단점이 없습니다. 네, 단점이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용들이 있거든요. 초기에 가입할 때 초기에 보증 비용이 있고 또 연보증료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금융에서 얘기하는 수수료, 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적진 않습니다. 그죠? 네, 가입할 때 무슨 1%, 뭐 초기 그다음에 계속 연금 받으실 때는 연보증률을 계속 붙거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도 있습니다. 내가 연금 받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자는 연복리로 환산이 되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는 월복리로 환산됩니다. 우리가 복리는 좋아하지만 내가 이자를 받을 때는 복리가 좋은 거지만 내가 이자를 그쵸. 낼 때는 월복리가 더 불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단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비용, 대출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증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산하는 것이다. 내가 연금 받을 때 그걸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금액이 딱 가격별로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평생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후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그 집을 정산하면서 자, 집값 시세는 얼마인데 얼마의 연금 받아가셨고 이자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니까 이걸 차감하고 남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연금 받으실 분이 고민할 내용은 아니다. 그걸 상속받을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비싼 거 가입하셨어요? 라고 무덤 가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이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받으시는 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되고 또 평생 받으신 경우에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단점이긴 하나 그걸 생전에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면서 주택연금 안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집밖에 없다. 물론 다른 자산이 있고 충분하시다면 이 주택연금까지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집밖에 없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네, 주택연금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뭐 주택연금 금융공사에서 홍보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세요. 네. 네, 연금 박사의 엄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있다. 그럼 아시겠죠? 네. 그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줄 거냐 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뭐 이슈 이런 네.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네. 한 가지 이제 뭐 상속 받는 입장에서는 네. 나에게 저 집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을 다 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자 간에 자녀 간에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엄마는 다 쓰고 가고 싶지만 이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집 한 채라도 자식한테 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활비가 없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자식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그러네요. 불행해집니다. 뭐 자식 입장에서 용돈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내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얘한테 또 뭘 받아야 되니까 힘들고 서로 그러니까 껄끄럽죠. 그다음에 이 집을 또 언젠가 줘야 되는 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냥 깔끔하게 자식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네가 저축해라. 대신 나는 이 집 쓰고 가겠다. 뭐 일찍 돌아가시면 남겨주는 것이고 만약에 다 쓰시면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고민거리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거. 자녀 입장에서도 편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독립되니까 편하다. 근데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상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생존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가입자가 집이 이제 뭐 남편 명의로 돼 있으시고 또 사모님 배우자께서도 같이 이제 연금 받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거니까 사실 부부 중에서 최종 생존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자인 남편께서 먼저 돌아가셔도 그 부인의 남은 부인의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우자,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에 이분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려면 자식들이 상속 순위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동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집이 상속이 됐는데 자식들이 만약에 어머니가 연금 받는 걸 반대해요. 내 상속 지분이 있으니까 내 지분만큼은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제 호로 자식인 경우가 있지. 그래서 엄마 연금 못 받게 하려고 자기 거 챙기려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남은 배우자의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 시점부터 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명의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할 수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 주택의 명의를 국가에 신탁하는 겁니다. 신탁한 상태에서 가입하니까. 그렇죠. 네. 신탁 계약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뺏기는 건 아니고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을 평생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죠.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보완돼 있기 때문에 네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올 거다. 혹시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을 때 뭐 비용이 더 든다거나 네. 뭐 어쨌든 가입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추가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비용들도 나중에 다 사후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약간의 그 설정에 대한 비용 이런 것만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가 가입한다거나 네. 뭐 신탁 방식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어차피 가입 입장에서는 국가 네. 입장에서는 부부 기준으로는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부부가 뭐 공동 명의로 있거나 혼자 명의로 있거나 상관없고요. 신탁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 명의로 있다는 것이 세금 낼 때는 유리하지만 이게 네. 권리 관계를 할 때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인데 부부끼리 공동 명의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아버지랑 뭐 자식이랑 공동명의라든가 엄마랑 딸이랑 공동명의라든가 이런 집은 주택연금가입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서 네. 이 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으면 상속을 받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그 집의 가치보다 더 썼으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내가 연금 받았는데 그 연금이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것과 또 이자가 계속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생전에 청구하진 않죠. 그다음에 보증료도 마찬가지고요. 생전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정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뭐 시세가 팔리는 금액이 5억인데 뭐 다 합쳐서 한 4억 쓰고 가셨다. 그럼 사실 이게 국가가 나머지 차액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상속받아가지고 본인이 4억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부모님이 쓴 거를 자녀가 그렇죠, 갚아야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남는 장사다. 그러면 집을 그냥 상속 받아가지고 그걸 처분하든 본인이 있는 금액으로 갚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집값은 5억밖에 안 나오는데 쓰고 가신 금액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6억, 7억이 됐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봐야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잖아요. 상속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국가가 그거를 이제 공매 처분해가지고 이제 정산하고 만약에 모자른 금액이 있다, 그걸 상속되는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는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모자른 금액이 있을 때는 청구를 안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뭐 신경 쓸 일이 없네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네. 근데 이제 만약 5억 중에 4억만 쓰고 가신 경우 1억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내가 4억을 갚으면 내 집이 되는 건데 갚지 않고 1억에 대한 부분만 내가 뭐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그런 건 안 되고요. 네. 놔둬버리면 국가가 이제 공매 처분하거든요. 네. 국가가 5억 원에 처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공매 처분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상속받는 자녀가 자신 있으면 내가 그냥 상속 받아가지고 처분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국가가 처분할 때는 아무래도 좀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겠죠. 예.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네. 보시면 네. 아까 70세 기준으로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집값 1억당 3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사실 따져보면 30만 원씩이면 1년에 360이고 10년에 3,600이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받아야 1억 받는 거니까 70세부터 살아가지고 100살까지 받아야 1억 받는 거니 이건 무슨 남는 영사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집을 내가 팔고 1억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거주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거주 비용까지 내가 계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1억짜리 집에 거주하려면 지금 대략 한 3,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그 월세를 안 내면서 거기다가 30만 원 연금을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집값 1억당 거의 6, 7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주변 얘기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집 말고도 다양한 재산이 있다. 그러시면 주택연금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다, 가진 건 집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좋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집 중에서 외곽은 점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방이 공동화되어 간다고 하죠. 점점 네네. 비어갑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도 알겠지만 시골이라든가 외곽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의 교류가 많이 없는 이런 동네들은 그 집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고 계시겠지만 내가 사망하고 나면 이 집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자녀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세를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팔리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집들은 그냥 향후에 인구가 더 감소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00년, 200년, 길게는 300년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가 돼버려요. 그죠? 이런 집은 가지고 계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집이죠. 네. 이런 집은 지금 그나마 시세가 1억, 2억으로 나갈 때 이 집을 빨리 주택연금으로 현금화해서 쓰고 가시는 것. 만약에 현금화가 안 된다면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녀에게 차라리 뭐 용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이건 내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계셔봐야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만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강남 핵심에 있는 집들은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지만 또 강남은 어쨌든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고 나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골이나 외곽, 뭐 빌라, 다세대 이런 데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게 좋다. 네. 혹시 뭐 주택연금 가입할 때 뭐 좀 더 그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네. 우대형이라든지 뭐 그런 뭐 특별한 네. 혜택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네.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신다면 지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 연금을 평생 확정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주택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65세는 넘으셔야 되고 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가로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기존 연금보다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똑같은 1억짜리 아파트가 한 3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대상이시면서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라면 이분이 그걸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그것이 뭐 아파트든 빌라든 관계없이 하신다면 30만 원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거의 한 35만 원, 36만 원까지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집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다. 그러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우대형 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